찌는 게 싫을수록 네. 살 빼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10년 함께 심리상담을 해주신 노지현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 동감하시나요? 살을 빼는 게 네. 이제 다이어트는 힘들다. 하원이 아우 이 살 너무 보기 싫다. 그쵸, 그쵸. 이렇게 뚱뚱한 거 너무 싫어. 이런 감정이 강할수록 오히려 다이어트하기 어렵다. 동의하시나요? 엄청 힘들어져요. 네. 음. 자신을 살찌우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폭탄 같은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쵸. 싫어하면 나한테서 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보면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나를 더 따라다녀요. 그쵸. 예, 저는 이걸로 사실 유튜브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내가 계속 어떤 싫어하는 것도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싫어한다고 싶으면은 그것만 눈에 보이고 계속 그런 상황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또 되풀이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원리나 법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정말 공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도망친 자에게는 낙원이 없다고. 예, 내가 어떻게 보면 살찐 나한테 도망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나니까 따라다닐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스트레스가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뭔가 더 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보상 욕구를 필요로 하는데 일단 그걸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먹는 즐거움을 택한단 말이에요. 일단 쉽고 빠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살이 찌니까 그걸 또 싫어해. 그럼 스트레스가 또 생겨요. 이러니까 악순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살 보고 스트레스, 또 살 찔까봐 스트레스, 음식 보면 또 이거 먹으면 살이 찔까? 얼마나 찔까? 이게 칼로리가 몇이지? 이 과정 모두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만드는 습관을 만든 거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살 빼고 나서도 음식과 칼로리에 어떤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 오늘 뭐 이러고 나서의 삶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하고 나면 근데 그때도 또 살이 찌면 어떡하지? 이거 유지하려면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 먹으면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그쵸. 네, 일단 살에 대한 나의 관계 먼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쵸. 살을 바라보는 네. 태도가 바뀌어야지. 그때부터 진짜 다이어트가 출발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살에 대해서 가진 어떤 부정적인 인식은 결국 지금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거든요. 그쵸. 예. 내 마음가짐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내 편이 돼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자책하고 이런 굴레로 가기가 더 쉬워요. 예. 어떤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쵸. 사람은 싫으면요,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쳐요. 대상이 만약 나보다 셀 때. 근데 대상이 좀 만만하면요, 예, 무시하거나 억압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내가 살찐 내가 싫으면요, 살찐 나를 처음에 막 혼내요. 억압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살찐 내가 점점 더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싫으니까 피하고 숨고 도망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 돕잖아요. 결과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을 잘 만들어 놓은 셈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했다가 미워하고 이랬다가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또 회피했다가 나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반복이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무기력해지고 다이어트 할 마음도 안 나기도 하고. 그렇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도망친 자에게는 낙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찐 나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나와 살을 분리해야죠. 살이 찐 게 싫다라는 데에는 또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갖다 붙이는 많은 성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이 찐 건 게으른 것 같고, 살이 찌면 뭔가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피드백들, 뭐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다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예쁘면 이쁨 받는데 뚱뚱하면 미움받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난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살 빼야 되는 그건 내 태도가 그래서 만들어지겠죠. 이제 내가 거기서 깨어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쟤는 살쪘어?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게 진실인가?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꼭 그것이 답은 아니거든요. 진리는 그렇죠.
아니에요. 그 판단과 평가가 정답은 될 수 없죠. 예를 든다면 그들이 만약 나를 바보라고 한다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보고 있는 오해에서 나를 좀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들의 말일 뿐이에요. 예. 근데 나는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면 오히려 나는 게으른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상대방이 나를 보고 게으르게 보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오류죠. 왜냐하면 난 그들이 나를 게으르게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죠? 이건 다 나의 짐작과 추측 아닐까? 사비로 마음을 먹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지. 근데 막 또 이거 음식이 맛있어 보였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이제 성과가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좌절을 했어. 맘 먹은 거 뭐 하나 못하냐.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럼 내가 더 잘하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끈기와 원동력인데 그걸 오히려 잃게 만드는 생각이고 힘 빠지게 만드는 그쵸, 생각이죠. 좌절하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해결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내가 싫어하는 건 날 따라다닌다. 그럼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걸 좋아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그쵸. 싫어하는 걸 갑자기 네, 좋아한다고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도 한때 다이어트를 굉장히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였었던 한참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 나한테 있는 뱃살이 막 다 두뇌로 가슴으로만 갔으면 좋겠고 뭐 주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는 도움 하나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생각 아무리 한들. 그리고 이런 걸 다 일단 멈추고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자기 혐오예요. 근데 그쵸. 나를 싫어하기. 뚱뚱한 나를 싫어하기. 네,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한 게 이게 자기 혐오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관심이 자기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쵸. 이게 좀 삐뚤어진 사람 같은 거예요. 좀 네, 집착이랄까? 아까도 미움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네네네. 5살짜리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나를 아이처럼 보고. 내면 아이. 사실 그런 게 오히려 우리의 많은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깊은 마음들이거든요. 눈에 우리는 뭐 몇 살 먹은 어른 이런 것 같지만 안에 보면 다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코끼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조그만 기수고. 근데 그 아이라면 사실 살이 찌는 어떨 사실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일단 그게 우선이고 핵심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하면 사실 균형 잡힌 상태로 삶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대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올바르게 사랑해주는 게 우리가 서로 사이좋은 삶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거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렇다고 해서 막 째고 쪼고 채찍질하고 하는 게 코끼리를 움직이는 방법이 아니라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얼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제대로. 삐뚤어진 집착 사랑 말고 통제형 말고. 그러려면 네. 글자 그대로 조건 없는 사랑이 돼야 되겠네요. 심장이 뛰는 게 내가 자나 깨나 화가 나나 슬프나 우울하나 뭐 기쁘나 계속 날 위해서 해주잖아요. 그쵸. 이걸 하나의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나 저러나 일단 지금을 허락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이래서는 안 돼, 저래야 돼. 허락. 그게 아니라 괜찮아. 그냥 저항을 멈추는 거야. 허락하는 거. 일단 지금 이건 여기 이대로 이런 것일 뿐 크게 아픈 것 없이 사실 지금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남의 도움 없이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거동할 수 있고 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것조차도 사실 잃고 나면 엄청 큰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변화는 그래서 내가 행동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결과가 마음에 들면 즐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한 단계 내려놓는 질량과 부피가 어떻건 사실 그냥 그건 그런 것 뿐이에요. 좀 마른 사람은 질량과 부피가 요만한 거고 좀 뚱한 사람은 질량과 부피가 이만한 거야. 근데 그냥 남들이 뭐라고 어쨌건 그냥 그런 것일 뿐이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 몸은 어차피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세포들, 뭐 심장, 뼈, 간 이런 것마다 다 좀씩 다르다고 하긴 하는데 쉴 새 없이 변하고 며칠 주기, 몇 시간 주기 혹은 몇 년 주기로 어차피 몸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내 몸 내가 아닌 거. 네, 그냥 내 몸은 나의 진짜 몸일 뿐이지 옛날 어렸을 적 5살짜리 가졌던 그때 몸 지금 나한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나잖아요. 그 부정적인 신념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살찐 사람은 게으른 사람, 살찐 사람은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 이런 내용들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벌써 살과 게으름을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합쳐버렸잖아요. 네. 근데 게으름은 게으른 거고 살은 살이에요. 사실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달라서 진짜 칠판 벗고 막 누워서 잠을 자고 그래도 속이 좀 안 좋아지고 먹는 그대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쉽게 물만 마셔도 막 몸이 되게 쉽게 붓고 그 붓기 좀 관리 잘못하면 금방 살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호르몬이나 이런 거 변화 생기면서 옛날엔 말랐던 사람이 이렇게 살찔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건데 무조건 살찐 사람은 게으른 사람? 살쪄도 엄청 똑똑하고 유망하고 막 능력 좋고 부지런하고 책도 많이 읽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삐쩍 말랐는데 알고 보니 맨날 그냥 누워서 TV 보고 먹고 귀찮아서 움직이고 운동도 싫어하고 이럴 수 있어요. 되고 싶은 건 그거라는 거잖아요.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좋아. 나는 내가 맘먹으면 그걸 해낸다는 사람의 이미지가 좋아.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래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힘들어지기 시작해, 많은 것들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아요. 네. 생각대로 다 하는 사람 드물어요. 맘먹은 대로 100이면 100 다 하는 사람?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면 당연한 건데 드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존경받고 칭송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정받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맘먹은 거 다 해야 될 것 같고 난 이렇게 이런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5살 아이처럼 대해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 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요만한 거 잘했어? 그러면 잘했어 네네네 진짜 천재 알아서 칭찬해주고 이거 좀 못했어? 그러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해보니까 되지 싶지? 그래 잘했어 하면서 일단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게 되잖아요. 좀 더 자비롭게 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누가 뭐래도 나는 누구 편? 내가 내 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라도 나는 내 편이 돼줘야 돼. 그래서 일단 내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진짜 윈윈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진짜 방법이고 또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그쵸.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네. 저도 근데 사실 이걸 되게 늦게 알았어요. 그렇죠. 벌써 살찐 내가 싫어. 싫은데 어떻게 내 편이 돼요? 네, 싫으니까 우리 싫어하는 사람 대하듯이 똑같이 해요. 너무나 적이야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싸울 대상이 돼버리면은 내가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날 위해 살아주고 있는 게 난데 그쵸? 내 몸인데 그래서 내가 해낼 수 있게 기다려주는 그 끈기가 좀 또 필요해요. 맘먹으면 바로 이렇게 해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 마음이겠지만 그 끈기와 여유 그리고 또 나를 응원할 수 있을 만한 다정함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적은 결국 내가 아니라 나를 뚱뚱하게 만드는 습관들이다. 이렇게 그렇죠. 나랑은 일단 내 편 든든하게 먹고 가는 게 우리가 성공하는 다이어트로 가는 지름길의 한 시작점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나눠봤어요. 제가 들으면서 진짜 마지막 멘트가 가장 마음에 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뚱뚱한 나를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싫어해야 될 건 뚱뚱하게 만드는 나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뚱뚱하게 만드는 나의 태도예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보면 뚱뚱함과 나를 분리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뚱뚱함을 싫어하면 뚱뚱함이 싫기 때문에 뚱뚱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뚱뚱한 내가 싫으면 뚱뚱한 내가 싫어서 공격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그래서 스트레스 더 받아서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핵심 아닐까 싶어요. 그쵸? 네. 그래요. 앞으로도 그러면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 우리 더 되고 싶은 내가 되는 대로 파이팅 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